9988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연구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싶은데 세금이 문제라고요? 가업승계 지원 제도를 확인해 보세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정우일 소장님을 모셔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88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웰스기업연구소 정우일 소장입니다. 대표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싶은데 세금이 문제라고요? 자, 그렇다면 가업승계 지원 제도를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바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할게요. 많은 중소기업들이 아마 이런 식으로 법인의 주주 구성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대표이사가 한 50%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가 한 30%,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자녀가 10%씩 이 정도 갖고 있는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업력이 좀 되는 기업들은 자녀의 주식 지분이 이것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데도 있죠. 근데 왜 이렇게 주주 구성이 되어 있을까? 아마도 초과 배당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하지만 초과 배당을 많이 하셨나요? 이건 좀 생각해 봐야겠죠. 자, 원래는 조금이라도 주식을 주고, 그 다음에 증여재산 공제한도 내서 주식을 주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초과 배당을 해서 증여가 성립되지 않는 그 범위까지만 배당 소득세로 이제 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아마 주식을 많이들 증여하셨을 텐데, 불행히도 세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소득세가 많이 나오던 증여세가 많이 나오던 어쨌든 초과 배당은 증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도 초과 배당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0% 갖고 있는 자녀의 주식 좀 애매하죠. 그리고 우리 기업이 이제 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고 자녀가 이 업을 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자녀의 지분이 더 높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배당도 해야 되는데 자녀한테 자금 출처를 만들어 주려면 배당금 전체에서 50%가 내가 가져가야 되는데 그럼 나 세금 내고 뭐하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나? 아마 고민들이 많으셨을 텐데 사실은 이런 주식 비율은 어떻습니까? 다 4인 가족이 고루 갖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대표님 기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고 그 다음에 정책 자금이라든가 이런 거 더 이상 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어느 정도 안정된 기업이라면 사실 이런 주식 배분을 하는 게 너무 좋겠죠. 만약 이렇게 된다면 솔직히 배당을 해도 자녀에게 충분히 유의미한 배당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표님이 자녀에게 배당을 해서 들어가는 그 자금 출처 때문에 정말 세금 때문에 고생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주식을 이동을 해야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주식을 이동하려고 봤더니 예전에 자녀한테 주식을 증여했을 때보다 주식 가격이 엄청 올랐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일단 주식 가격이라고 하는 게 사실 비상장 기업은 없습니다. 누가 삽니까? 그리고 우리가 거래소에서 거래할 만한 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준점으로 삼는 건 아마 주식에 대한 평가 금액이겠죠. 그럼 평가 금액을 정확하게 알아야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주식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요? 좀 낮추고 싶다고요?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비상장 범위의 주식가격 평가는 순손익과 순자산의 가중평균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손익의 가중치가 3이고요. 자산의 가중치가 2입니다. 부동산이 많으면 자산 가치 비중이 좀 더 높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 가격이 있습니다. 바로 순자산 가치의 80%인데요. 자, 이 모든 것들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대비 손익이 많이 나서 주식 가격이 비싸 보이는 건지 아니면 손익과 상관이 별로 없고 지금 누적된 잉여금이 많아서 아니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같은 자산의 가치가 높아져서 주식 가격이 높은지 이제 이걸 알아야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죠. 만약에 손익이 높다고 한다면 우리 회사가 동종 업계에 비해서 이익률이 너무 높네. 이익률이 높은 이유가 내가 급여를 안 가져가서 그렇구나. 이런 결론들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터치가 어렵고 자녀에게 뭔가 이전하려고 하면 엄청난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이런 시기라고 한다면 가업의 승계 주식 사전 증여 특례를 검토해 보셔도 좋습니다. 다만 조건을 좀 확인하셔야 되죠. 대표님이 60세가 넘어갔는지 자녀가
충분히 경영을 감당할 수 있는지 말이죠. 자, 일단 일반적인 증여와 특례를 적용하는 증여를 했을 경우에는 무려 세금 차이가 23억 정도 납니다. 자, 70억 정도를 증여한다고 한다면 주식 가치를요. 대표님의 주식을 특례를 적용했을 땐 현재 내는 세금은 6억밖에 없죠. 나중에는 대표님 상속이 벌어졌을 때 자녀가 지금 주식 평가 금액으로 계산을 해서 상속세를 이제 납부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지금 평가한 금액으로 나중에 적용되니까 말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녀에게 주식을 조금 줬을 때, 그때 쟁여재산 공제한 돈에서 줬을 텐데, 그때 주식 가격과 지금 주식 가격 비교하면 또 엄청나게 차이가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가업의 승계주 사전증여 특례는 조건만 맞으면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세법상 조건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후계자가 어떤 경영 수업을 받아야 되며, 어떤 경영 철학을 입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제일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사후 관리 기간은 비교적 짧습니다. 5년이고요. 예, 그래서 5년 뒤에 뭐 다시 원복을 하든 뭐든 그때는 이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과세라는 거, 그리고 이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 왜냐하면 지금 주식가격 평가, 증여할 때 주식가격 평가한 걸로 나중에 상속세를 정산해서 내면 되니까 훨씬 더 얘가 경제적이라고 볼 수도 있죠. 자, 이 모든 것들을 대표님 법인의 상황에 맞게 대표님 법인의 영업과 여러 가지에 맞게끔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웰스기업 연구소에서는 가업 승계 때문에 고민 있으신 대표님들에게 좋은 솔루션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만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알림은 저희가 컨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